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영끌족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2, 3%대였던 대출 금리가 2%포인트 정도 올랐는데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 가계부담 얼마나 늘어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대출금리가 오른다. 뭐 이미 지금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참 걱정이 많을 텐데 이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코픽스가 있다는데 이 코픽스가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 코픽스가 뭔가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출할 때 네. 어떻게 금리가 결정되는지 조금 아셔야 예. 이 코픽스의 의미도 좀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예. 대출 금리란 것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기준금리란 게 있고요. 네. 기준금리는 은행이란 것은 결국 남의 돈을 빌려서 수익 사업을 하는 건데 예. 남의 돈을 빌릴 때 도대체 내가 돈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 이런 게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가산금리라고 하죠. 가산금리는 은행이 예. 이제 공짜로 빌려주는 건 아니고 예. 자기의 영업이익도 내야 되고 신용평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용 등급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붙이는 금리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우대금리. 우대금리 여러분들 대출하러 가시면 예. 신용카드 만들고 그다음에 월급 통장 바꿔주면 조금 할인해주겠다. 예.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서 결국 금리가 결정되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기준금리란 것은 이게 코픽스인데 코픽스. 예, 코픽스인데 어떤 때 적용되는 기준금리냐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기준금리가 코픽스입니다. 코픽스를 구성하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정기예금금리, 예. 적금금리, 단기금융채 금리 등 예. 비교적 짧은 만기에 어떻게 보면은 대출, 은행이 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본 조달 비용이고요. 예. 이게 시중 8개 은행에서 이게 평균값을 내서 네.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 이 코픽스 금리가 한 지난 6월부터 따지면 한 0.7%, 그다음에 11월, 12월만 따져도 이미 0.4%가 올랐다라고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이 사실은 8월, 11월에 있었는데 예. 그게 거의 다 그냥 다 반영돼서 다 반영이 된 거네요. 다 반영돼서 올라버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한번 또 올렸죠. 예. 이번에 또 한 번 또 올렸기 때문에 코픽스 금리가 한 번 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자면 대출금리 역시 기준이 되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 역시 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변동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11월, 12월 두 달간에 걸쳐서 0.4%포인트나 올랐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르면 이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해서 변동금리 얼마나 지금 오르고 있나요? 사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1, 2년 전 코로나 딱 직후만 네. 해도 2, 3%에서 빌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4, 5%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많이 올라가서 KB은행 같은 경우는 뭐 3.7에서 5.2, 우리은행의 경우 3.9에서 4.9라 그러는데 예. 이게 코픽스 금리가 한번 오르면 예. 월별로 반영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월별로? 그 딱 시점에 예. 작년 11월에 0.14가 올랐는데 12월에요. 죄송합니다. 0.14%포인트가 올랐는데 예. 신한은행 금리가 그런다는 얘기는 0.14%포인트 바로 올라간다라는 변동금리에 한해서는 예.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추가로 이제 가산금리 같은 게 더 바뀌고 우대금리 같은 게 바뀌면서 이제 변동금리가 조금씩 변경되긴 하는데 코픽스는 뭐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매달 특정일에 정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예. 1월 달의 경우는 18일 날 이게 반영이 돼서 0.14%포인트 올라간 것이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표, 저 표에 나오네요. CG에 나오는 예.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퍼센트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일 어제 기준으로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서 새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로 받는 경우는 저렇게 적용을 받는다. 예, 그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그게 0.14%포인트가 그대로 올라가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들, 돈을 빌린 사람들, 뭐 은행별로 조금은 대출금리 차이가 있습니다만 월 이자 부담 대출이 어느 정도나 좀 올라갈까요? 사실 이게 보통 평균이란 게 있죠. 늘 평균을 계산하는데 사람들이 전 국민이 가진 어떤 대출의 평균값을 생각한다 그러면
0.25% 오르면 예. 연간 16만 원 정도 오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뭐 큰 금액은 아니죠. 근데 예. 사실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평균의 함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왜냐하면 부동산 담보대출 그리고 요새 집값이 오죽이나 올랐겠습니까? 네. 전세 담보대출, 전세 대출 이런 거 하신 분들은 기본 3억, 4억씩 되고요. 지금 금리가 3번 올랐고 한 번 정도 더 오른다고 하면은 1%가 오르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 말씀은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냐면 예. 1년에 300만 원 이자를 더 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아. 1년 300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이 그냥 없어진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출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4% 5% 깔고 깐다는 게 이제 지금 빌릴 때는 4% 5%로 빌려야 되고 예. 나중에 1% 정도 더 오른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500만 원 낼 거 1,800만 원 더 내고 막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예. 한계 부담이라고 하죠. 가계에 예. 미치는 부담이 금리가 작을 때는 괜찮았는데 금리가 낮을 때는 괜찮은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준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변동의 영향이 굉장히 소비나 가계 지출 그리고 가계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출 금리가 변동금리 기준으로 말씀하신 게 올라가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이 금리가 변동하는 이런 대출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처음 빌릴 때 딱 고정시키는 뭐 고정금리 대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런 데는? 사실은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일반적으로 한 1%포인트가량 비쌉니다. 고정금리가요?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기준금리가 달라서 그런데요. 예. 아까 변동금리는 코픽스를 쓴다고 이야기했죠. 예. 코픽스는 근데 좀 단기 자금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은행채 그 고정금리는 은행채 혹은 금융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금융채 5년 만기짜리에 대해서 기준을 겁니다. 아. 그 말씀도 어떤 거냐면 결국 단기에 비해서 장기가 금리가 예. 높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적금 드시면 1년짜리보다 2년짜리가 높고 2년짜리가 3년짜리가 높듯이 채권도 마찬가지라 5년짜리가 당연히 1년이나 뭐 2년의 단기물에 비해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영돼서 보통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고요. 예. 이게 0.5%까지 떨어지면은 0.5% 차이까지 줄어들면은 차이가. 고정금리로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게 조금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고정금리로 하신 분들은 보통은 어떻게 보자면 좀 장기로 예. 그 돈을 빌리시는 분이 많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변동금리가 단기적으로는 쌀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장기로 빌리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장기로 빌릴 때 고려를 해본다면 0.5% 정도면 금리가 한 2번 오르는 것 정도니까 예전 같은 경우라면은 이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낫다라고들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예. 지금은 좀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마진이 조금 좀 커도 더 커도. 고정금리를 타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고정금리라는 게 특히 장기로 빌려야 예. 되는 거고 예. 지금 10년물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10년물 금리란 것은 미래에 대한 일종의 이자율에 대한 기대값이 예.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마진을 두고 예. 고정금리를 빌리는 것도 흔히 말해서 장기적으로 빌리실 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고려해볼 수단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 금리 차이가 한 0.5%포인트 차 정도라면 금리 인상기는 변동금리 대출이 좀 유리할 것 같지만 지금도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올리니까 0.5%포인트가 좀 넓어도 고려해볼 수 고정금리를 있다.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 있는 변동금리 이렇게 고정금리를 바로 바꾸는 건 혹시 다른 페널티는 벌칙 같은 건 없나요? 바꾸려고 하면은 이제 네. 페널티가 있죠. 보통은 3년이 기준인데 같은 은행에서 상환하면은 조금 페널티가 약하긴 한데 3년 안에 바꾸면 보통 1.2% 정도 예. 돈을 지급하고 이제 예. 새로운 금리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늘 체크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가상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요새 화두는 어떻게 보자면 가계대출 총량 규제죠. 예, 총량 총량 규제 규제. 한다는 얘기는 은행이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인센티브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예. 결국 은행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가상금리를 심하게 올려도 별 상관없다. 어차피 자기네들은 가상금리를 올려서 예전 가상금리 낮춘다는 얘기는 그리고 우대금리를 더 준다는 이야기는 결국 시중은행끼리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줄 때 어떻게 보자면 경쟁적으로 금리를 좀 더 좋게 해주는데 좋게 해주죠. 좀 좋게. 낮게 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금리 부분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뉴스 나오면 금감원에서 이제 은행들 가상금리
관리해라라고 너무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듯이 예. 가상금리가 또 올라갈 수가 있어서 그리고 우대금리도 거의 사라지고 있고요. 우대금리란 것은 경쟁을 위한 건데 지금 은행은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세 대출만 주기도 이미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쟁할 이유가 별로 없어서 금리 조건이 기준금리 외에 안 좋아질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분명히 체크를 해서 가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세 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전세 대출 금리는 올랐나요? 사실 이제 전세 대출은 뭐 여러분들 빌려보시면 알겠지만 변동금리밖에 없고요. 변동금리란 거는 코픽스에 당연히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전세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한 0.3% 정도 낮긴 낮은데 그 뭐 0.3% 그러니까 이미 2%가 올랐는데 그만한 얘기는 2%씩 다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뭐 3.7에서 5.2 이야기 나왔는데 거기서 0.3 정도 빼면은 3.4에서 4.8. 그러니까 전세 대출 금리는 그 정도 라인이고 이제 이번에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5%가 넘지 않은, 그러니까 하단은 5%가 넘을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은 또 높일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란 거는 기본적으로 채권에 대한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서 오늘 주식시장이 안 좋아진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물가 상승 부분 역시 코픽스 금리에 계속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전세 대출 금리도 5%, 6% 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5%까지는 뭐 어떻게 뭐 하단을 보자면 5% 그러니까 제일 높은 금리겠죠. 5%까지는 가고 몇 번 더 올린다라면 6%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면 돈 빌려서 전세 드는 것보다 월세로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 금리 상승이라는 게 월세로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금리가 될 것 같아요. 6%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월세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최근에 인터넷 전문 은행들 신용이 조금 낮은 고객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거기 신용대출 금리가 뭐 10% 육박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 사실 2017년에 카카오뱅크가 뭐 좀 여담이긴 하지만 2017년에 카카오뱅크가 마이너스 통장이 대표적인 신용대출 상품인데 마이너스 통장할 때 남들보다 한 1.5%, 1.6% 적게 금리를 받아가지고 여러 직장인들이 많이 옮겨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요새는 화들짝 놀라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 다른 시중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카카오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계속 마이너스 통장 역시 금리가 바뀌는데 다른 데보다 비싼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말은 결국은 카카오뱅크의 어떤 자금 조달 금리가 꽤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카카오뱅크가 보듯이 K뱅크나 토스뱅크에 비해서 좀 많이 훨씬 높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높은 것은 중위험이라고 이야기하죠. 중위험 중금리 대출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카카오뱅크나 K뱅크 이런 인터넷 뱅크의 은행은 인터넷 뱅크의 설립은 중금리 대출, 그러니까 조금 흔히 말하는 제2금융권 가긴 그렇고 제2금융권에는 신용이 모자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자. 이걸 어떤 가계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자라는 게 있었고요. 그 말은 내부 목표가 있었다. 중금리 대출의 내부 목표가 있었는데 한 20% 정도 됐습니다. 전체 대출 20% 정도 됐는데 작년에 카카오가 한참 모자라가지고 중금리 대출, 흔히 말하는 위험이 많은 대출들을 많이 해줘서 흔히 말하는 가상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가상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신용대출 금리가 거의 10%포인트에 육박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고요. 근데 앞으로도 카카오뱅크는 계속 이 목표량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대출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자본 조달 금리의 이슈도 있고요. 아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금리를 높게 해주는 대출이 많아진 부분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카카오뱅크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카카오뱅크 같은 데는 가계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분이 하지 못하고 있고요. 기업대출은 당연히 없습니다. 기업대출 없고 가계대출 묶어놨기 때문에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조금 높은 금리를 줘서 계속 소비자들, 그러니까 그 흔히 말 은행에 예금할 사람들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고 이런 것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원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